자, 17번 문제. 표는 별 ABC의 적도좌표를 그림은 세 별을 관측한 지역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A가 뜰 때의 방위각은 가가 나보다 크다. 자, 지금 A는 저기가 마이너스인 별이죠. 자, 우리가 관측하는 지평좌표를 일단 먼저 그려보면 우리가 이렇게 관측을 할 때, 자, 중위도, 지금 우리나라니까 중위도죠. 여기에 북극성이 있을 것이고 이쪽이 북쪽, 남쪽, 이렇게 만약에 천고의 적도가 있다면 저 뒤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 되겠죠. 자, 이때 이 천고의 적도를 기준으로 저기가 플러스인 별들은 이쪽에 있을 것이고 천고의 적도를 기준으로 마이너스인 별들은 이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기가 플러스인 별들은 여기서 떠서 이렇게 천고의 적도 나란하게 뜨고 질 것이고 저기가 마이너스인 별은 이쪽에서 좀 더 천고의 적도에서 남쪽에 가깝게 동에서 떠서 서로 지겠죠. 자, 이때 뜰 때의 방위각을 보면 뜰 때의 방위각은 북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남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편한 북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점을 기준으로 방위각이 0도가 되겠고 방위각은 시계 방향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뒤쪽이 동점이 90도, 남점이 180도 방위각, 서점이 270도의 방위각이 되겠죠. 자, 이때 저기가 플러스인 별을 보면 방위각이 90도보다 작은 곳에서 떠서 방위각이 270도보다 큰 쪽에서 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기가 마이너스인 별들은 방위각이 90도보다 큰 쪽에서 남동 쪽에서 뜨고 질 때의 방위각은 270도보다 작은 남서쪽에서 지게 되죠. 자, 이때 뜰 때 방위각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때 뜰 때의 방위각은 꼭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 그냥 기초적인 설명이었고 뜰 때 방위각, 질 때 방위각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고 지금 이 문제는 저기가 플러스인 별과 마이너스인 별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기가 마이너스인 별이 고위도 지역에서 더 뜰 때 방위각이 크냐 저위도 지역에서 뜰 때 방위각이 크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가 플러스인 별은 고위도로 갈수록 오래 볼 수 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래 볼 수 있다라는 건 이 파란색을 얘기를 하는 거지. 또 이렇게 길게 떴다가 길게 지는 즉 뜰 때 방위각은 작고 질 때 방위각은 270도보다 크다. 즉 커진다. 자, 반대로 저기가 마이너스인 별은 고위도로 갈수록 짧게 볼 수 있다. 즉 오랫동안 볼 수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 파란색이 저기가 플러스인 별, 초록색이 저기가 마이너스인 별인데 이 그림을 이제 좀 더 고위도로 올라가서 아예 그냥 극으로 가봅시다. 북극으로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북극으로 가게 되면 북극성이 머리 위에 천정 위치에 있을 것이고 여기가 천고의 적도가 되겠죠. 지평선이. 따라서 저기가 플러스인 별은 이런 식으로 주국성의 형태로 즉 하루 종일 가장 오랫동안 볼 수가 있고 저기가 마이너스인 별은 반대로 아예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즉 고위도로 갈수록 저기가 마이너스인 별은 오래 볼 수 없고 저기가 플러스인 별은 오래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짧게 볼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짧게 볼 수 있다라는 말은 이 초록색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뜰
때 방위각은 90도보다 크다. 즉 남동쪽에서 뜬다. 커지고 반대로 질 때 방위각은 작아지겠죠. 270도를 기준으로 작아지겠죠. 자, 그럼 A는 지금 저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북반구를 기준으로, 지금 이 얘기는 전부 다 북반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남반구에서는 반대가 돼요. 자, 지금 여기는 우리나라 북반구이기 때문에 뜰 때 방위각, 지금 저기가 마이너스인 별은 고위도로 갈수록 나에서 가로 갈수록 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뜰 때 방위각은 지금 요 케이스죠. 요 케이스. 그래서 뜰 때 방위각이 90도보다 커진다. 더욱 남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180도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고위도가 저위도보다 크다. 뜰 때 방위각은 더 크다. 자, 그 다음 니은을 보겠습니다. 자, 니은. 자, 니은. 자, 가에서 동짓날 자정에 관측한 고도는 A가 B보다 높다. 자, 지금 가에서 동짓날 자정에 관측한 고도라.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얘는 맞고. 자, 일단 딱 봤을 때, 고도? 저기 B가 더 크네? 그럼 B가 더 높게 뜨는 거 아니야? 더 북극성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적경에 따라서 얘가 남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막 뜨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막 뜨는 걸, 만약에 B가 이제 막 뜨는 거라면, 저기가 오히려 마이너스인 별이 떠 있을 때보다 고도는 낮게 관측되겠죠. 그래서 얘를 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풀면 되냐? 동짓날 자정, 이렇게 추나추동, 찐날 나오고 시간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항상 했던 거, 천고의 북극에서 내려다본 요 그림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풀고 있었죠, 이 그림. 자, 동짓날 자정이니까 태양은 지평선 아래, 북쪽 지평선 아래에 지금 위치해 있을 거고, 동짓날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이 동짓날, 즉 18시의 적경, 시계 반대 방향으로 커지니까 서점 쪽이 0시, 남점 쪽이 6시, 동점 쪽이 12시의 적경을 갖게 됩니다. 자, 이때 A와 B를 표시를 해보면 A의 적경은 6시 30분, 따라서 약 요쯤에 지금 떠 있을 것이고, B는 12시니까 여기에 떠 있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반구에 그려보았을 때, 자, 반구에 그려보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있고, 북, 서, 동, 남. 자, 이렇게 떠 있을 때, 지금, B는, 여기가 천정. 자, A가 파란색이죠. 자, A는 지금 이쪽 남동쪽, 남쪽과 동쪽 사이 중에서 남쪽에 가까운 쪽에 이 면의 뒤쪽에 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얘는 지금 일단 천고의 적도를 표시를 해보면 한 천고의 적도가 대충 여기쯤에 있다라고 하면 저기가 이렇게 90도 북극성, 저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쪽 아래쪽에 있을 것이고, 이 아래쪽 중에서 저 뒤쪽 이렇게 뜨고 진다라고 했을 때 저 뒤쪽에 남중하기 전에 이 위치에 지금 A가 떠 있는 거죠. 그럼 B는 어디에 떠 있는 것이냐? B는 지금 여기 동점 쪽에 있지만 저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뜨고 지겠죠. 하지만 B는 지금 동점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할 것이다. 따라서 저기는 B가 더 크지만 이 동짓날 자정 시간대의 고도는 A가 B보다 더 높게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높다. A가 B보다 높다가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마지막 디귿을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또 꽤 고난이도의 문제예요. 자, 디귿. 나에서 동짓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 자정에 C가 관측된다. 나에서 동짓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 자정. 그럼 똑같이 동짓날 자정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그러면 동짓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인데, 우리가 12개월이 적경 24시간 한 바퀴니까 한 달이 지나면 적경은 2시간이 증가를 하고 약 15일에 1시간. 따라서 약 7일 후에는 적경이 30분 정도, 1시간의 절반 정도가 증가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한번 아까 그 방법대로 한번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되게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똑같이 천구의 북극에서 천구 밖에 내려다봤으니까 동서남북이 되겠고, 자, 자정이니까 똑같이 태양은 여기에 있겠지만 동짓날로부터 7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때 태양의 위치는 약 18시 30분에 적경이 되겠다. 그래서 이때는 0시 30분. 이때는 6시 30분, 이때 여기 동점 방향은 12시 30분에 적경을 가질 것이다. 자, 그럼 여기 C를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자, C의 적경을 보니까 6시 24분이죠. 즉 6시 24분이라는 뜻은 거의 얘가 남중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이 C의 저기를 보니까 저기가 너무 낮아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과연 이 C라는 애가 지금 뭐 남쪽에 있으니까 뭐 아까 이 그림처럼 여기는 우리나라니까 다시 그려보면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북극성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이렇게 천고의 적도가 있을 건데 자, 이 C라는 애가 남쪽에 떠 있는데 이런 데에 떠 있으면 관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그러니까 이 남쪽 적경에 떠 있어도 이 남쪽 적경의 위치에 있어도 지평선 아래에 있는 별이라면 얘는 점물성이기 때문에 관측이 아예 안 되겠죠. 그럼 이때 점물성의 범위를 어떻게 구하냐? 우리 주극성과 출물성의 범위 구했던 것처럼 점물성의 저기는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위도보다 작으면 아예 뜨고 지지 않는다. 계속 져 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위도를 보면 33.5도니까 점물성의 저기는 결국 90에서 33.5도를 빼면 56.5도보다 작으면 점물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C는 52.7도, 56.5도보다 크기 때문에 C의 위치는 어디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 거의 이쪽쯤에 있다고 볼 수 있죠. C는 이렇게 떴다가 지는 별이고 현재 이 동짓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 자정에 C는 거의 남쪽에 남점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이 아슬아슬하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아서 5번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이 문제는 선생님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더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8번으로 넘어가서 18번. 이거 이제 외계행성 탐사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자, 그림 가는 어느 외계행성과 중심별이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모습을 나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측정한 이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한 행성의 공전 방향은 기역이다. 자, 지금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이 중심별과 행성이 이렇게 무게중심, 이 중심을 기준으로 돌기 때문에
이 중심별이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이 자리에 왔다. 그럼 행성이 어디 있어야 돼요? 이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또 반대편에 있어야겠죠. 즉 중심별과 행성과 공통질량 중심은 하나의 직선 위에 있고 이 직선이 이렇게 공통질량 중심을 회전축으로 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성의 공전 방향은 중심별의 공전 방향과 같다. 자, 얘는 무조건 같아요. 무조건 같아요. 외계행성 탐사 문제에서 도플러 효과 문제가 나왔는데 중심별의 공전 방향과 행성의 공전 방향 사이의 관계를 물어본다. 그럼 무조건 같다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서 니은이니까 기억은 틀렸다. 자, 니은.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나에서 A가 커진다. 지금 A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선, 속도, 변화폭을 얘기를 하고 이것은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 뭐에 따라 달라지냐? 시선, 속도, 변화가 클수록 진폭이 커진다. 시선, 속도, 변화가 크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시선 방향의 속도 변화가 크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이만큼 멀어지고 이만큼 가까워지는 것보다 이만큼 멀어지고 이만큼 가까워지는 게 훨씬 시선속도 변화폭이 크다는 말입니다. 근데 별의 시선속도 변화폭이 A가 커진다라는 말은 별이 그만큼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많이 움직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별을 많이 흔들리게 하는 애가 바로 주변에 있는 행성이겠죠. 그래서 이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행성이 작용하는 중력이 클 것이고 이 중력에 의해서 별이 더 많이 섭동, 그러니까 더 많이 오락가락 돈다는 거죠.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이 더 많이 움직인다. 니은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자,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나에서는 T3에서부터 T4에 해당한다. 자, 봅시다. 지우고. 자,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자, 일단 지금 시선 속도가 가장 클 때, 플러스가 가장 클 때가 가장 많이 멀어질 때니까 중심별이 가장 많이 멀어질 때 여기죠. 즉 행성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게 T0, T4가 되겠고 이 위치 행성이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가장 가까워질 때, 즉 시선 속도가 가장 마이너스일 때가 청색편일 때, 가장 가까워질 때이기 때문에 시선 속도가 제일 클 때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성이 이쪽에 있을 때가 시선 속도가 가장 작고, 즉 청색편이가 가장 크게 일어나고 이때가 T2가 되겠죠. 자, 시선 속도가 0이 될 때는 언제냐? 시선 속도가 0이 되는 지점들은 모두 별이 시선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예 없고 이렇게 움직이는 성분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 즉 별이 이렇게 이동할 때. 근데 보니까 T0, T2 사이니까 여기가 T1이 되겠죠. 그리고 T4 다음이니까 T5가 될 것이고 행성이 여기 있을 때 그 다음에 중심별이 여기에 있을 때 즉 행성이 이렇게 움직일 때가 바로 T2, T3, T4가 되겠죠. T3이 되겠죠. 자, 그러면 행성이 A에 위치할 때는 언제냐? T4에서 T5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T4에서 T5 사이에 어디? 바로 요쯤 지점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T3에서 T4는 어디에 해당되냐? T3에서 T4, T3, T4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쪽에 해당되겠죠. 행성이 여기 있을 때. 따라서 답은 2번. 자, 이제 두 문제 나왔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요즘 지구과학 1 수능 문제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꼽으라면 당연히 아직 여전히 천체 파트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축 20률 세차운동과 관련된 이런 변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지구의 기후와 연교차를 판단하는 문제가 많이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린 가는 현재의 지구 공전 궤도와 자전축 경사 방향을 나는 13,000년 후에 20률이 변화된 지구의 공전 궤도와 자전축 경사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 문제에서는 자, 우리가 지구의 기후 변화의 외적 요인, 즉 천문학적 요인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지구 자전축의 회전, 즉 세차운동. 자전축이 회전하는 것.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두 번째, 지구 자전축 경사각 변화. 자전축 경사각 변화는 보통 21.5도에서 24.5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세 번째가 바로 지구의 태양 주변을 도는 공전 궤도 20률. 얼마큼 찌그러졌냐? 20률 변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1번에서 2번, 3번으로 갈수록 주기가 길어지는 변화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어떤 게 나오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문제가 나오면 항상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요즘, 옛날에는 셋 중에 하나만 나왔거든요? 쉽게. 근데 요즘 이렇게 하나만 안 나오고 두 개가 나와요, 두 개. 세 개가 다 나오면 진짜 그거는 그냥 포기하세요. 그냥 풀지 말고. 그냥 두 개가 요즘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자전축 경사 방향과 20률 이외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세차 운동은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고 즉 지금 잘못 말했네. 지구 자전축 경사 각이 아니라 경사 방향이니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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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자, 세차 운동. 세차 운동이 자전축 경사 방향. 저도 헷갈릴 뻔했네요. 경사 각이랑 경사 방향이랑 변화를 얘기를 하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 즉 세차운동에 관련된 것과 공전궤도 20률과 관련된 값만 신경 쓰면 됩니다. 즉 자전축의 경사각 변화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지구 자전축 경사각은 23.5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북반구 위도 30도에서 하진날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 자, 현재 북반구를 기준으로 지금 가 그림에서 하지가 언제입니까? 왼쪽 오른쪽 중에 이때가 하지죠.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해 있을 때 이때가 동지. 그리고 나에서는 이때가 하지, 이때가 동지.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률이 겨울일 때 근일점이고 하지일 때 원일점이죠. 근데 지금 나가 됐을 때 하지일 때 거리가 아까 현재 거리보다 좁아졌기 때문에 이때보다 더 뜨거운 여름이 올 것이고 북반구에는 자, 반대로 동지는 가에서는 근일점이었지만 지금 13,000년 후에는 아까보다 가보다 현재보다 더 멀어졌기 때문에 겨울은 더 추워진다. 언제가? 13,000년 후가. 자, 그러면 얘는 하진날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니까 이것만 보면 되겠죠. 하진날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운 거니까 가가 나보다 작다가 맞겠죠. 가보다 나가 더 뜨거우니까, 즉 태양복사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니까 가가 나보다 작은 거죠. 자, 그 다음 니은 남반구. 이번엔 남반구입니다. 남반구 위도 30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가가 나보다 작다. 아까랑 똑같이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할게요. 북반구는 이때가 겨울. 그럼 남반구는 이때가 여름. 북반구는 이때가 여름. 남반구는 이때가 겨울. 자, 나에서 북반구는 이때가 여름. 남반구는 이때가 겨울. 북반구는 이때가 겨울. 남반구는 이때가 여름. 따라서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자, 북반구는 지금 여름이 원일점이니까 시원한 여름. 겨울일 때가 근일점이니까 따뜻한 겨울. 자, 남반구는 여름이 근일점이니까 더운 여름. 반대로 추운 겨울. 겨울이 원일점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나를 보게 되면 나는 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여름이 더 가까워지니까 더운 여름으로 변할 것이고, 평소보다 겨울은 추운 겨울로. 남반구는 지금 여름이 더 멀어졌으니까 근일점이었다가 시원한 여름으로 겨울은 오히려 더 따뜻하게 가까워지니까 태양이랑 따뜻한 겨울이 되겠다. 즉 연교차는 지금 나 그림에서의 북반구가 더 크고 연교차, 남반구는 반대로 가 그림에서 연교차가 더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 맞았고, 자, 니은 남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가가 나보다 크죠. 틀렸고. 디귿을 은근히 많이 틀렸는데 작년에 사실 디귿은 정말 쉬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나에서 춘분점의 방향은 기억이다. 자, 춘분점 이런 건 뭐냐? 우리가 얘기했죠. 춘분날 태양이 있는 그 위치, 태양 방향을 춘분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누구를 기준으로 하면 북반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북반구 기준으로. 그래서 북반구가 여름일 때, 즉 이때가 하지, 이때가 동지.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니까 하지 다음이 가을, 여기가 주분, 이때가 춘분. 여기에 지구가 있을 때. 자, 그렇다면 춘분날, 지구가 여기에 있을 때 춘분날, 춘분점의 방향은 춘분날 태양 쪽의 방향에 해당되는 여기가 춘분점 방향이 되므로 태양 쪽을 향하는, 이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지구에서 태양 쪽으로 향하는 이 방향이 되므로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다 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표는 가상의 소행성 ABC의 공전주기와 지구에서 관측한 회합주기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측정한 C의 회합주기. A에서 측정한 C의 회합주기는 B에서 측정한 C의 회합주기의 3배다. 그럼 주기니까 T라고 했을 때 얘가 3T만큼 더 길다라는 거죠. 회합주기가 A와 C 사이에. 자, 지구와 ABC는 동일 평면상에서 같은 방향을 원도한다고 가정한다. 자, A. 소행성 A는 지금 현재 공전주기 0.5년, 즉 지구보다 안쪽에서 돌고 있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풀려면 이 빈칸을 다 채워야 되는데 일단 차근차근 봅시다. 자, 일단 빈칸을 채워야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게 소행성 A는 공전주기가 지구보다 짧으므로 지구보다 안쪽 궤도, 즉 내행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안쪽 궤도에서 공전을 한다. 그러면은 태양과 가까운 순서대로 한번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A 있고 지구 있고 B, C가 외행성인 경우, A 있고 B 있고 지구 있고 C가 외행성인 경우, A, B, C가 있고 지구가 있는 경우.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A 있고 지구 있고 C, B인 경우가 있겠고, 또 반대로 그러면 A 있고 C 있고 지구, B가 가장 멀리 있는 경우. 그리고 6번째
A 있고 C, B 있고 지구가 있는 게 총 6가지. 그러니까 A를 제외한 3개가 일렬로 쓰는 3 곱하기 5 곱하기 1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자, 그럼 이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안 되는 걸 하나씩 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서는요. 요건데요. 우리가 회합 주기를 얘기할 때 지구를 기준으로 자, 여기가 1년이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수성은 1년보다 회합 주기가 짧고 지구와 가까워질수록 회합 주기가 커지고 지구와 멀어질수록 회합 주기가 짧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 즉, 회합 주기라는 건 뭐냐? 기준으로 하는 행성이 있을 때 그 행성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회합 주기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즉, A와 C 사이의 회합 주기가 B와 C 사이의 회합 주기보다 크다라는 것은 C에서는 A가 B보다 가깝다라는 거죠. 즉 C와 A의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회합 주기가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B보다. 따라서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애들이 꽤 많아요. 여기서. 이걸 다 지워보면 일단 1번 C에서는 A가 더 멀죠? B가 더 가깝죠? 지우고. 2번도 지워지죠. C에서 B가 더 가깝기 때문에 3번 A가 C랑 더 가까워야 되니까 3번도 틀렸고 4번 4번은 좀 애매하네요. 4번은 좀 애매하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5번 C 가깝고 6번도 애매하고 그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했을 때 자, 일단 기억을 한번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지금 이제 이거 가지고는 이제 풀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은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지구에서 관측할 때 춘분할 외압에 위치한 A는 동진할 내압에 위치한다. 우리가 회합 주기라고 하는 것은 내행성의 경우 외압에서 다시 외압으로 돌아올 때 또는 내압에서 다시 내압으로 한 바퀴 돌아올 때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하고 내행성 같은 경우는 태양이 있을 때 내행성 지구가 있을 때 이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가 내합 여기에 있을 때가 외합이 되겠죠. 그러면 외합에 위치한 애가 내합에 위치한다라는 말은 절반만큼 회합 주기의 반만큼 왔다는 건데 지금 A의 회합 주기를 구해야겠죠. 자, 회합 주기라고 하는 것은 S분의 1은 내행성의 공전주기분의 1 마이너스 외행성의 공전주기분의 1이니까 지금 지구보다 A가 더 내행성이죠. 따라서 회합 주기 A와 지구 사이 회합 주기 지구에서 관측할 때니까 지구 기준이니까 1은 A의 공전주기분의 1 마이너스 지구의 공전주기분의 1 따라서 S분의 1은 0.5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므로 따라서 회합주기는 1년이 됩니다. 1년. 그럼 얘가 뭐냐면 외압에서 다시 외압으로 돌아올 때 1년 걸린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외압에서 내압으로 가는데 6개월, 0.5년 즉 6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춘분날 외압에 있었으면 춘분날로부터 6개월 후면 언제예요? 추분날이죠. 추분날. 3월에서 6개월 후면 9월이니까. 그러니까 이 A는 내압에 위치한다? 동진날? 틀렸고 동진날이 아니라 추분날 내압에 위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B를 봅시다. B. 기억은 풀었고. 자, 니은. B의 공정궤도 반지름은 A의 3의 3분의 2승배이다. 우와, 이 뭐야, 숫자. 3분의 2승이 왜 나올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 이 문제에는 공전 주기가 나와 있죠. P. 얘는 S. 공정궤도 반지름? 우리가 A라고 얘기하거든요. 3분의 2승? 여기서 이제 딱 떠올라야죠. 케플러 3법칙이구나. 케플러 3법칙을 활용하는 거구나. 공전주기의 제곱은 공정궤도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3분의 2승이 나온 거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하려면 뭘 구해야 돼요? A의 공전주기는 0.5냐 아니까 이 값을 구해야겠죠. 이거. B의 공전주기.
B의 공전주기. 자, 그러면 B의 공전주기는 얘를 봐야 되는데, 어,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이 B의 공전주기를 구하려면 이 B와 C 사이의 회합주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 회합주기를 구하기 전에 사실은 이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푸는 게 아니라 기억, 디귿, 니은 순으로 문제예요. 아, 정말 나쁜 사람들. 왜냐면 디귿을 풀어야 니은이 풀리거든요. 왜냐면 이 밑에 칸이 더 빨리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디귿을 보면 C의 공전주기가 1년보다 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년보다 길면 외행성이라는 거고 만약에 C가 내행성이면 1년보다 짧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 3가지 남았죠. 이 3가지 중에 지금 C가 외행성에 위치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4번이고 내행성에 위치한 경우가 지금 5번, 6번인데 그러면은 이 디귿을 어떻게 푸냐?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지구에서 관측한 회합주기예요. 지구 어떤 게? 이 표에 나와 있는 이 회합주기가.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지구에서 관측한 회합주기가 B가 더 크다라는 말은 지구에서는 B가 C보다 가깝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게 누구죠? 6번? 그리고 5번도 될 수 있겠고 4번이 지워지죠. 4번. 왜? 지구에선 C가 더 가깝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자, 이제 경우의 수가 2가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게 있죠. C는 무조건 뭐다? 내행성이다 라는 거죠. 지구보다 안쪽에 있다. 즉 B가 내행성이냐 외행성이냐만 지금 남아있는 거죠. 즉 C의 공전주기는 1년보다 짧다. 그래서 사실 얘는 답이 2번입니다. 니은을 풀지 않아도 굳이. 그래서 이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약간 보험을 들어놓은 거야, 평가원에서. 시간 안에 못 푸는 문제를 낼 리가 없으니까. 자, 그럼 니은 너 이제 완벽하게 풀어봐야죠. 어떻게 푸는지. 자, 그러면 C의 회합주기 우리 구할 수 있죠. 왜? C가 내행성이라는 걸 확실히 했으니까. 그러면 C의 회합주기를 보면 C와 지구 사이의 회합주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C의 공전주기를 구해보면 요 칸에 들어갈 공전주기. 자, C와 지구 사이 회합주기는 1.5년 분의 1은 C가 더 내행성이니까 안쪽에 C의 공전주기분의 1, 지구의 공전주기분의 1. 그래서 차근차근 계산을 해보면 C의 공전주기는 약 0.6년, 1년보다 짧죠. 그래서 내행성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지구 궤도에 내행성이라기보다는 지구보다 안쪽 궤도에서 공전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 t를 구해야 돼. t. 이게 뭐냐면 B와 C 사이의 회합주기거든요. 근데 지금 B와 C 사이의 회합주기를 구하려고 B와 C의 공전주기를 보니까 B의 공전주기도 몰라.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몰라. 그럼 이 식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푸냐? 이걸로 풀면 되겠죠. 왜? A의 공전주기와 C의 공전주기는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A와 C 사이의 공전주기는 3t분의 1. A가 C보다 내행성이죠. 2가지 케이스 모두. 그래서 A의 공전주기분의 1이 앞에 오고 C의 공전주기분의 1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해보면 해보세요. 이 t 값이 1이 나옵니다. 즉 A와 C 사이의 회합주기는 3년, B와 C 사이의 회합주기는 1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B와 C 사이의 회합주기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 칸에 들어갈 숫자를 구할 수가 있겠죠. t분의 1, B와 C 사이 회합주기분의 1은 지금 C와 B를 보면 2가지 케이스 모두 어쨌든 C가 안쪽에 있는 애기 때문에 C의 공전궤도를 앞에 두고
B의 공전궤도를 뒤에 두고 계산을 하면 B의 공전주기는 1.5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쓰면 얘는 1.5, 얘는 0.6 칸을 다 채우게 되겠죠. 그러면은 B는 외행성 바깥쪽이네요. 지구보다 1년보다 기니까. 그래서 지금 경우 중에서 지금 이 문제는 요 경우를 해석하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 얘는 틀렸다는 거죠. B가 더 지구보다 공전주기가 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니은을 풀기 위해서 케플러 제3법칙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플러 3법칙. 주기의 제곱은 공전궤도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지금 니은에서 B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A의 몇 배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는이라고 쓴 건 어차피 비례하고 비례하고를 다시 나눴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상수라서 그냥 같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태양계에서는 그냥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이때 한번 넣어봅시다. PB는 B의 공전주기 1.5 PA는 A의 공전주기 0.5의 제곱. 그럼 얘는 뭐죠? 3의 제곱은 A의 공전궤도 반지름분의 B의 공전궤도 반지름의 세제곱과 같다. 따라서 얘는 3의 3분의 2승이 되겠죠. 즉 AB가 B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A의 공전궤도 반지름보다 약 3의 3분의 2승만큼 크다라는 거죠. 따라서 니은이 맞는 말이 되고 이렇게 완벽하게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20번 꽤 어렵죠? 한번 자기 힘으로 다시 선생님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선생님 생각에는 이 20번이 정말 역대급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역대급 문제. 그래서 이 20번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뭐였냐? 아마 또 올해 수능에서 이렇게 똑같은 개념이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기억을 해야겠죠. 자, 20번 문제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 회합 주기의 정확한 개념. 회합 주기분의 1은 안쪽에서 도는 애 공전주기분의 1 마이너스 바깥쪽에서 도는 공전주기분의 1이다. 그리고 서로 가까울수록 회합 주기는 길어진다. 라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케플러 법칙. 이 문제에서 나왔던 케플러 3법칙은 뭐냐? 공전 주기의 제곱은 공전궤도 반지름의 세제곱과 같다. 어디서? 태양계에서. 태양계가 아니면 같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꼭 다시 공부를 해보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19학년도 수능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